로우 시트 안에다가 각각 필요한 데이터들을 다 가져왔죠.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여기서 필요한 차트들 제가 만들어서 대시보드에다 붙여놓고 이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해당 지역 이렇게 선택하면 거기 맞는 차트가 왔다 갔다 하면서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1주차부터 6주차까지 배웠던 모든 교육을 제가 복습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실습에서 엑셀 기초함수에서 SUMIF라는 함수를 활용해서 조건에 맞는 합이죠. SUMIF는 해당하는 조건은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합을 구할 겁니다. 그리고 피벗이랑 피벗 차트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시각화할 거고요. 파워쿼리에서 웹 가족이 기능을 활용해서 오늘은 해당하는 데이터를 웹 크롤링 할 겁니다. 그리고 파워쿼리 편집기 기능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하는지 데이터를 웹으로 가져오고 난 다음에 편집기에서 데이터를 가공하고 이 데이터를 엑셀로 불러오고 난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부동산 대시보드 형태로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 지금 고정 댓글에도 남겨두긴 했는데 제 카페에 엑셀 기초 메뉴 안에 오늘 실습 파일 자료 넣어드렸으니까 혹시나 다운로드 안 하셨으면 해당하는 카페에 들어가셔서 실습 파일 다운로드 받고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대시보드를 만들 건데 사실 제 2주차 교육 때 교육을 했었죠. 우리가 그때는 엑셀에서 데이터를 제가 미리 넣어 드렸고요. 거기에서 SUMIF 함수, COUNTIF 함수를 활용해서 데이터 이렇게 불러와서 차트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데이터를 제가 물론 이제 인구 데이터는 넣어 드리긴 했는데 그 외에 KB나 그리고 미분양 데이터 그리고 거래량 데이터들은 파워쿼리, 웹 크롤링 가져오기, 그리고 폴더 가져오기 기능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다 이제 크롤링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편집기를 활용해서 또는 서미프 함수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가공하고 이런 피벗 차트, 보고서 형태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엑셀 배우는 경로에 대해서 1주차에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런 초급, 중급, 고급 과정을 거쳤고 우리는 초급, 중급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다 6주 동안 배웠습니다. 그래서 6주 동안 배운 걸 바탕으로 오늘 한번 종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자, 이제 이 다음 단계는 자동화, VB를 활용한 자동화, 뭐 기타 파이썬이나 등등 다른 기능을 활용한 자동화가 있을 거고, 저는 이제 RPA를 활용해서 자동화로 하고 있고요. 이 RPA는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에서 반복적으로 할 기능들을 로봇 소프트웨어, 저는 이제 UiPath라고 하는 로봇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자동화 교육을 하고 있고, 제 카페에 가면 이런 이제 글들, 해당하는 부동산 관련 데이터를 자동으로 RPA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편집하고 가공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팅을 제가 이제 하기 전에 혹시나 잘못한 게 있을까봐 이 해당하는 내용을 임시 저장으로 저장해 놓고 제가 추후에 확인해서 그냥 글만 등록하는 형태로 해서 자동화해서 글을 포스팅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RPA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엑셀 파워쿼리는 이제 실습 때 보시겠지만 이거는 저는 M365 버전으로 교육하고 있고 혹시나 M365 버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화면이 조금 다르긴 한데 파워쿼리 편집하면은 동일하거든요. 이제 저는 데이터에서 세쿼리에서 기타 원본에서 웹 이게 이제 2016 M365 밑에 하위 버전들은 이렇게 가운데 있는 여기 왼쪽에 있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가 아니라 가운데 있는 데이터에서 세쿼리에서 기타 원본에서 웹 이 화면만 조금 다를 거고요. 아마 그 외의 버전들은 저랑 동일한 화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워쿼리 편집기로 넘어갈 때 데이터에서 세쿼리에서 쿼리그램에서 쿼리 편집기 시작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선택해서 따라 하시거나 오른쪽에 보면 쿼리 및 연결해서 해당하는 쿼리가 만들어졌으면 그 쿼리를 더블 클릭하면 파워쿼리 편집기로 넘어가니까 제가 이 부분도 실습할 때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웹크롤링 하는 거는 제가 실습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넘어갈 거고 참고로 저는 크롬으로 교육하고 있는데 이 크롬으로 교육할 때 크롬 아니라 웨일이나 뭐 엣지나 다른 웹브라우저도 다 동일합니다. F12 개발자 도구를 누르면 해당하는 개발자 도구 창이 뜨고 여기서 네트워크 선택하고 네트워크를 선택하면 여기서 내가 적어도 데이터를 주고받는 주소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때 해당하는 주소 확인하고 내가 어떤 데이터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어느 주소에 있는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주소를 선택하고 프리뷰를 선택하면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있구나 확인하고 난 다음에 해당 주소를 엑셀 파워쿼리로 가져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도 제가 실습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교육을 했었죠. 오늘도 KB 주간 변동률 이제 주간 변동률이 아니라 주간 지수를 가져올 거긴 한데 어쨌든 해당하는 주소 URL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해당하는 URL 주소 제가 실습하면서 KB 부동산 사이트에서 한번 가져올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참고할 거는 항상 이 물음표를 기점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구분되는데 왼쪽은 리퀘스트 URL에서 해당하는 주소가 바뀌지 않고요. 그리고 물음표 기점으로 오른쪽에서는 해당하는 변수를 바꾸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이 변수는 가운데 AND로 연결되어 있고 KB 부동산에서는 매매 전세 코드에서 01은 매매, 02는 전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매와 전세 지수를 가져오고 난 다음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주간 변동률을 수식으로 산출해서 대시모드 형태로 만들 예정이고요. 기간은 2로 되어 있으면 기본 2년, 5면 5년, 10이면 10년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 미분양 데이터, 지난주에 교육했었는데 미분양 데이터도 뭐 KB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 통계놀이 사이트에서 미분양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URL 주소 확인하고 난 다음에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 제가 그 실습 파일에 미리 URL 주소를 남겨놓긴 했는데, 오늘 제가 실습할 때 간단하게 어떻게 크롤링 하는지, 어떻게 URL 주소를 확인하는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구 데이터는 제가 미리 넣어드리긴 했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인구 데이터를 다운로드 할 수도 있고, 다음에 국가통계포털, 코시스라고 하는 국가통계포털 사이트에서도 데이터를 가져와서 해당하는 데이터를 행렬 전환하면 이 피벗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피벗 기능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할 수 있고, 오픈 API라고 해서 API를 미리 해당하는 URL 주소 미리 가져다 놓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달 들어서 다운로드 할 필요 없이 그냥 새로 고치만 하면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습 파일 중에 실거래 공개 시스템, 오늘은 제가 데이터 1번가에서 아파트 매매 전세 실거래 데이터를 크롤링 하진 않을 거고, 여기 실거래 공개 시스템에서 미리 2023년, 24년 아파트 매매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폴더 가져오기 기능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사용할 건데, 만약에 이 데이터가 어디에서 다운로드 받는지 궁금하시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입력하면 이렇게 해당하는 데이터, 여기 자료 제공 있죠. 이 자료 제공에서 클릭하면 해당하는 조건에 맞는, 아파트면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등등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엑셀로 다운로드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8월 5일 날 여기 국토교통부, 여기 제가 데이터 1번가 오픈 API는 오늘 교육은 하지 않지만 조만간 교육을 다시 할 예정이고요. 아파트 매매 제가 한번 조회해봤더니 8월 5일 날 해당하는 API가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기존 주소로도 크롤링이 가능한데 해당하는 주소가 8월 5일 날 좀 바뀌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보이죠? 실제로 435명, 358명 아파트 매매 관련된 데이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당하는 데이터를 아마 기본적으로 각 프로테크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겠지만, 보시겠지만, 이렇게 뭐 조금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엑셀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하나하나 실거래를 보실 거고요. 그 외에 진짜 엑셀 파워클이나 파이썬이나 등등 자동화를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435명, 358명 굉장히 적죠. 실제로 오늘 교육은 안 하지만 제가 아마 다다음 주나 최근 아마 한 달 내에 교육을 할 예정인데, 해당하는 데이터, 어떻게 아파트 매매 데이터를 엑셀 파워컬에서도 크롤링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요. 제가 이런 기능들을 활용하면 나는 표현은 좀 그렇긴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1% 안에 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도 아니죠. 0.00 몇 프로겠죠. 이런 기능들을 활용해서 자동화 만들고 세부 데이터도 분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조만간 교육할 예정이고요. 물론 이제 아파트 매매 관련된 교육 제가 작년도에 기초 교육을 한 적이 있긴 한데 그 영상을 보더라도 따라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URL 주소가 조금 바뀌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습하기 앞서서 제 엑셀 기초 메뉴, 여기 제 카페 주소 들어가셔서 엑셀 기초 메뉴 안에 실습 파일 넣어드렸으니까 다운로드 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면 여기 압축 파일 아마 여시면 트레이드로와 실습용 파일이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 실습용 파일에서 엑셀로 만들 거고, 이 트레이드로는 여기 제가 일단 파일을 넣어 드렸거든요. 아까 제가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 시스템, 여기서 국토교통부 실거래만 쳐도 나오니까 여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입력하면 자료 제공에 해당하는 아파트 매매 데이터, 일단 샘플로 서울시 데이터만 넣어 드렸습니다. 서울시만 제가 이렇게 해서 23년, 24년 조회해서 엑셀로 다운로드 받은 거 여기에 넣어 드렸고요. 만약에 나는 서울시가 아니라 전국 데이터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거를 전국으로 조회하고, 내 기간이 전국으로 하게 되면 한 달치만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특별 그냥 도나 강력시를 선택하면 1년치 데이터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데, 전체 전국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면 한 달치만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 제가 샘플로 서울시만 넣어 드렸지만 내가 나중에 직접 만들어 볼 때 나는 전국 데이터 한 번에 보고 싶어 라고 하면 제가 이거 했던 거랑 똑같이 여기 실거래 공개 시스템 들어가서 한 달 데이터에서 데이터 다운로드 받고 오늘 교육했던 것처럼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은 거를 제가 여기 트레이드로 폴더 안에다가 넣어 드렸습니다. 이렇게 넣어 드렸고, 오늘은 엑셀 파워쿼리에서 폴더 가져오기 기능을 활용해서 크롤링을 할 겁니다. 일단 실습용 파일 여기 열어주시면 이렇게 파일이 열어질 거고요. 제가 여기 인구수, 연령별 인구수는 미리 데이터 다운로드해서 넣어드렸습니다. 이것도 1주차, 2주차 교육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항상 이 데이터를 가져와서 활용할 때는 이렇게 열이 아니라 세로로 보면 지금 세로로 되어 있죠. 행안부나 기본적인 인구 데이터 보면 아마 데이터가 가로로 되어 있을 겁니다. 데이터가 여기 2016년, 2017년, 2018년 데이터 이렇게 해서 여기는 뭐 지역이 들어가겠죠. 지역 데이터에서 여기 인구수, 세대수, 뭐 남자 인구, 여자 인구 등등 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쭉 시계열로 열로 구성이 돼 있을 건데, 여기 잘 보면 제가 연월 해서 데이터가 행으로 다 보면 지역,
여기에 해당하는 코드, 다음에 총 이웃수 세대수, 물론 저는 오늘 인구와 세대를 쓰겠지만 이렇게 데이터가 세로로 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항상 그래서 데이터는 이렇게 행으로 구성을 해야지만 나중에 피벗을 활용하든 기타 데이터를 활용할 때 도움이 되고요. 인구수와 연령별 인구수, 이 데이터 제가 어떻게 다운로드하고 활용하는지는 1, 2주차 교육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데이터 넣어드렸고, 오늘 우리는 여기 KB에 해당하는 주간 변동률, 아파트 매매 주간 변동률, 전세 주간 변동률 데이터 가져올 거고, 매매 거래량은 엑셀 아까 폴더 가져오기 기능, 서울시의 2023년, 2024년 데이터 넣어드린 거를 폴더 가져오기 기능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크롤링해서 가져올 겁니다. 미분양 데이터 지난주 교육했지만 이 미분양 URL 주소를 바탕으로 웹크롤링 가져오기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요. 가져오고 난 다음에 여기 미리 제가 인구와 다음에 세대수 관련 데이터는 함수를 썼지만 SUMIF라는 함수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조건, 여기서 조건들은 해당하는 지역 코드, 지역 번호가 있습니다. 지역 번호와 해당하는 연, 월, 기간을 만족하는 데이터의 합을 가져오라. 그걸 SUMIF 함수를 활용할 거고 그 기능을 활용해서 만들고 난 다음에 여기 대시보드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제가 나중에 해당하는 슬라이서를 활용해서 지역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서 내가 서울특별시 서초구라고 하면 지금 인구 데이터만 들어가서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나중에 데이터를 다 웹크롤링을 하든 폴더 가져오기를 활용하든 데이터를 가져왔을 때 차트 형태로 볼 수가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우리 해당하는 지역의 특정 연월의 데이터를 피벗으로 가져올 거기 때문에 더블 클릭하면 한 번에 다 조회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세부적인 데이터도 조회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 지금 살짝 화면이 끊겼다 안 켰다 하는 것 같은데, 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대시보드 형태로 만들 거고요.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여기 해당하는 매매 거래량 샘플로 넣어드린 서울의 2023년 그리고 2024년의 데이터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기 트레이드로 안에 제가 해당하는 로 데이터 넣어드렸다고 했죠. 이 데이터를 폴더 가져오기 기능을 활용할 건데 여기 메뉴 데이터에서 데이터 가져오기 파일에서 폴더를 선택하면 되고요. M365가 아니라 그 하이 버전에서는 여기 이런 화면이 아니라 아마 가운데에 있을 겁니다. 가운데에서도 똑같이 데이터 가져오기 파일에서 폴더에서를 선택하면 특정 폴더에 있는 데이터를 다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 트레이드로 라고 되어 있죠. 이 트레이드로 제가 미리 실습용 파일 넣어드린 거에 보시면 트레이드로 폴더가 있고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폴더 들어갈 수 있죠. 여기서 열기 하면 특정 폴더의 데이터를 다 가져올 겁니다. 미리 보기 창하면 23년도, 24년도 파일이 있고 이거를 데이터 변환을 선택하면 파워쿼리 편집기 화면으로 넘어갈 겁니다. 이렇게 파워쿼리 편집기 화면으로 넘어갔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아래 화살표 2개 있죠. 파일 병합하기 선택해 주시면 해당하는 데이터 병합이 되고요. 이 병합은 23년도와 24년도 파일을 한 번에 합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데이터를 합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있죠. 여기 하나 선택하면 여기 해당하는 데이터 미리 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23년도에 해당하는 데이터 이렇게 파일이 미리 보기 창되어 있는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똑같은 파일이 24년도에도 되어 있습니다. 해당하는 파일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 미리 보기 확인하고 난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파일이 병합이 되면서 이렇게 파워쿼리 편집기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고요. 이렇게 해당하는 파일이 방금 23년도와 24년도 파일이 하나의 커리라고 하면 여기 이 커리를 얘기한 건데 트레이드로라는 이름으로 이 커리 하나의 파일이 합쳐졌습니다. 여기서 제가 지난주에 교육을 했었죠. 파워쿼리 편집기로 가공을 하는데 해당하는 가공을 할 때 이 데이터 그냥 클릭만으로 대부분의 파워쿼리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그게 이제 파워쿼리의 굉장한 장점이고요. 저도 이 코딩이 어렵다 보니까 이 파워쿼리를 선택해서 지금까지 교육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파워쿼리 편집기 기능을 활용해서 클릭만으로 할 거고 저는 여기에서 지금 여기 보면 시군구 밑에서부터 데이터가 시작하거든요. 위에는 해당하는 데이터가 어떤 건지를 설명하는 거라서 위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 필요 없는 거를 지워주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데이터가 12행부터 내가 필요한 데이터가 시작하니까 11행부터는 지우면 되겠죠. 이제 그럴 때 행 제거해서 상위 행 제거해서 여기서 나는 11행까지 지울 거야 라고 하면 이렇게 하기 누르면 해당하는 행이 지워질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 X 하면 여기 적용된 단계에서 X 하면 이전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이렇게 이전 단계 넘어와서 이렇게 하면 물론 이제 이렇게 지울 수는 있지만 제가 아까 전에 파일이 2023년도와 2024년도 파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다 그랬죠. 이 두 개로 나눠져 있으면 23년도의 상위 행 11개는 지울 수 있지만 24년도의 파일은
해당하는 24년도 파일도 이렇게 되어 있을 건데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해당하는 공통된 범위에서 저는 적용을 하기 위해서 그 공통된 조건이라고 하면 여기 보면 여기 빈 셀들이죠. 나머지 밑에서부터는 다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빈 셀들만 제거하면 23년도 파일에서도 사라질 거고 24년도에도 파일이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 컬럼 2, 뭐 컬럼 3도 빈 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무거나 여기 옆에 아래 하살표 선택을 해주시고 빈 항목을 제거 또는 여기 체크 2개 해제하면 빈 항목이 제거될 겁니다. 빈 항목 제거하면 해당하는 기능들이 아까 상위행 제거하는 거랑 동일하긴 한데 이렇게 데이터가 날아가게 됐죠. 이게 23년도 파일에도 적용이 됐고 24년도 파일에도 적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제거를 해야지만 공통으로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행은 머리글 여기 보면 해당하는 이름이 컬럼 2, 컬럼 3, 컬럼 4, 컬럼 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를 머리글이 아니라 첫 번째 행을 머리글로 올리기 위해서는 여기 첫 행을 머리글로 사용이 있죠. 선택하면 올라갑니다. 이 파워 쿼리가 해당하는 기능들 클릭만으로 지금 제가 다 가공하고 있죠. 여기서 또 필요 없는 거 해당하는 거 여기 2023년 파일 뭐 여기 넘버 파일 필요 없으니까 이거 그냥 지워도 되고요. 딜리트 여기는 열 하나 선택하고 컨트롤 누르고 또 열 선택하면 이렇게 다중 범위가 선택되니까 딜리트 키 해도 되는데 여기 변경된 유형 있죠. 이 변경된 유형이 아까 우리 승격된 헤더에서 첫 번째 그냥 올리기만 했는데 자동으로 변경된 유형에서 이 데이터가 여기 잘 보시면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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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C 이렇게 해서 그냥 문자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동으로 숫자는 숫자, 문자는 문자 이렇게 변경이 됐죠. 여기 잘 보면 여기 위에도 변경된 유형해서 이게 자동으로 ABC, ABC 이렇게 돼 있는데 참고로 지금 오늘은 필요 없긴 하지만 나중에 파워쿼리 활용하다 보면 이 변경된 유형 자동으로 바뀌는 게 물론 좋기는 한데 때에 따라서는 이 변경된 유형 때문에 데이터가 제대로 크롤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ABC나 1, 2, 3이 아니라 뭐 소스네임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적용되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변경된 유형이 자동으로 적용이 돼서 어떤 데이터 변경이 업데이트가 됐을 때 크롤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들은 변경된 유형은 삭제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삭제를 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은 다 자동으로 써도 문제가 없긴 한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이렇게 되면 이 변경된 유형이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여기 전용 변경이 숫자인데도 ABC 1, 2, 3에서 왼쪽에 붙어 있죠. 왼쪽에 붙어 있으면 뭐다? 얘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인식하니까 얘를 숫자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형식으로 10진수를 눌러주면 이렇게 숫자로 바뀝니다. 이렇게 변경된 유형이 바뀌는데 일단 필요 없는 데이터 여기 제가 2024년 파일 넘버 선택하고 딜레이트 키 눌러서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다시 전체 범위 Shift 누르고 마지막 열을 선택하면 이렇게 전체 선택되고 전체 선택하고 난 다음에 변환해서 데이터 형식 검색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형식이 변경됩니다. 이렇게 하면 형식이 변경되는데 아까처럼 내가 필요한 유형만 변경하고 싶을 때는 특정 열들만 선택하고 데이터 형식 검색하면 이 해당 열만 변경되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러고 난 다음에 저는 이 시군구 데이터를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이렇게 해서 다 하나의 열로 하나의 셀로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제가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도, 시군구, 동을 한번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좀 구분을 해야 데이터를 나중에 피벗으로 활용할 때 조금 더 활용성이 편리해지니까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우클릭하고 열 복제라고 선택하면 똑같은 열이 여기 끝에 복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복사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변환 선택하고 열 분할 그리고 구분 기호 기준 선택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공백이라고 뜨거든요. 이 공백이란 게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열을 분할할 거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도, 시군구, 동 이렇게 분할이 됐습니다. 이렇게 분할되고 난 다음에 저는 이거를 이름을 도 1번, 두 번째는 시군구 1번, 여기서 더블 클릭하고 동 1번 이렇게 해서 해당하는 이름을 구분을 해 놓겠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열 이름도 바꿀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계약 연, 월도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 있는 거 연도와 월도 하나 좀 구분을 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연, 월이 구분할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까 지금 한번 분할을 할 건데 똑같이 우클릭해서 열 복제 선택을 하고 여기서 이 데이터도 변환해서 열 분할해서 이번에는 구분 기호 기준이 아니라 문자수 기준 이 문자수 기준이 엑셀로 치면 열 분할 몇 번째에서 데이터를 분할할 거냐 라는 의미인데 레프트 뭐 미드 함수를 합쳐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4 네 번째 여기 2023년 연도는 항상 네 자릿수를 기점으로 구분이 되니까 네 번째를 기준으로 열 분할을 할 거야 라는 의미고 확인을 눌러주면 여기가 연도와 월이 구분됐죠. 여기는 연도 여기는 월 이렇게 해서 이름 구분하고요. 이렇게 구분하고 난 다음에 데이터 한번 닫기 및 로드해서 엑셀로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홈에서 닫기 및 로드하고 그냥 닫기 및 로드하면 바로 엑셀로 가져오고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하면 이거를 피벗으로 가져올 건지, 또는 뭐 연결만 선택해서 엑셀로 안 가져오고 그냥 연결만 선택했다가 내가 필요할 때 데이터로 가져올 건지를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저는 닫기 및 로드를 선택해서 엑셀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엑셀로 가져오죠. 트레이드로 해서 지금 엑셀 2023년, 24년도 파일 약 38,000개의 데이터를 한 번에 가져왔습니다. 가져왔고, 제가 여기 설명하다가 하나 좀 깜빡한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한 개의 오류라고 떠 있죠. 이 한 개의 오류라고 뜬 거는 대부분은 이 형식의 문제일 겁니다. 형식의 문제라고 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텍스트라고 했는데 텍스트가 아니라 다른 게 들어가 있거나, 나는 여기에 숫자로 했는데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들어가는 경우,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여기 보면 이 한 개의 오류라고 돼 있는데, 이 한 개의 오류를 선택하면 오류가 뭔지 찾아줍니다. 그 문자가 뭐냐면, 제가 아까 전에 시군구 이렇게 이 해당하는 데이터 지금 에러 떠 있는 게 시군구에서 번지 등등등 이 데이터 형식 에러 나 있는 거죠. 이게 뭐냐고 하면, 우리 트레이드 로 아까 이 커리 선택하고 난 다음에 여기 확장된 테이블 열, 여기를 선택하면 여기 파일 넘버 시군구 번지 본본 부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23년도 파일에도 있고 2024년도에도 이런 파일이 있을 건데, 제가 일단은 빈 셀을 제거했는데, 근데 2024년도 파일에도 여기 해당하는 시군구 번지 본번이 있겠죠. 이렇게 있을 건데, 여기 보면 제가 형식을 선택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부번은 숫자 형식인데, 거기에서도 24년도 파일에도 부번으로 되어 있겠죠. 그러면 얘는 형식이 안 맞으니까 여기 트레이드로 오류해서 이렇게 에러가 난 겁니다. 본번 부번이 아까 숫자였는데 똑같이 여기는 본번 부번 이렇게 이름으로 되어 있을 거니까, 텍스트로 되어 있을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 트레이드 로에서 다시 필터링 된 행 여기 선택하면 이렇게 아까 빈행 제거하고 난 다음에 승격된 헤더해서 시군구를 첫 번째 행을 머리글로 올려놨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 필터 선택하고 텍스트 필더에서 포함하지 않음을 선택해 주십시오. 여기 단계 삽입 돼 있으면 제가 중간에 단계에서 추가를 해서 그런 건데, 그냥 삽입 눌러주시면 됩니다. 삽입 누르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포함하지 않음 선택하고 시군구라고 하면 24년도 파일에 시군구가 있어도 해당하는 행만 제거하고 데이터를 가져올 거야 라는 의미고, 확인 눌러주면 이제 시군구가 사라진 채로 데이터가 크롤링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에러가 난 거 없이 이렇게 방금 에러 난 첫 번째 행이 사라진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커리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겠습니다. 딜리트 키 누르면 커리 삭제 나오고, 삭제 누르면 데이터가 지워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닫기 및 로드 선택하면 이 해당하는 데이터 오류 없이 커리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데이터 가져올 거고, 이번에는 오류가 나진 않을 겁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형식에 오류가 있으면 이 오류가 나도 데이터 불러오는데 문제 없고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긴 하니까 큰 뭐 문제 없긴 한데, 방금 제가 그 깜빡하고 시군구 포함하지 않은 기능을 소개하기 위해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제 이렇게 하면 해당하는 서울시의 23년도 그리고 24년도 파일을 폴더 가져오기 기능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왔고, 이 데이터가 저는 서울시지만 전국 데이터도 아까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전국 데이터를 다 받아서 여기 그냥 폴더에다가 우리 만들어 놓은 폴더에다가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집어넣고 난 다음에 여기서 그냥 새로 고침만 누르면 이 데이터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돼서 전국 파일이 업데이트 되니까 이 엑셀 파일 커리에서 폴더 가져오기 기능의 강점이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삽입에서 피벗 테이블 선택하면 피벗 차트 만들어지죠. 확인 누르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계약 연월을 행으로 가져오겠습니다. 피벗 기능도 제가 참고할게. 항상 데이터는 이렇게 세로로 가는 게 행이고 여기 가로로 가는 게 열이죠. 이게 행과 열로 돼 있고, 여기 값은 가운데 어떤 내가 값을 집어넣을 건지, 그리고 여기는 필터, 내가 필요한 기능들 필터를 써서 선택하는 범위만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게끔 만드는 거고, 이 피벗은 이 값들을 이쪽으로 가져오거나 이쪽으로 열로 가져오기를 사용해서 활용하고, 참고로 피벗 차트를 데이터를 이렇게 움직이는 시계열 형태로 1월, 2월, 3월, 4월, 12월 해서 데이터가 오른쪽으로 시계열 형태로 움직일 때는 여기 행에다가 내가 원하는 데이터, 시계열 데이터, 연월 데이터를 행으로 넣어야지만 이런 차트, 가로로 움직이는 차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로로 움직이는 차트를 보기 위해서 계약 연월을 행으로 가져다 두고요. 다음에 거래 건수를 가져올 거기 때문에 거래 금액을 가져오고, 합계, 자동으로 만약에 데이터 숫자로 되어 있으면 합계로 되어 있을 건데, 이 데이터를 건수로 바꾸기 위해서는 선택하고 값 필드 설정 선택하고 난 다음에 개수로 선택하면 건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수 되어 있고 더블 클릭하면 해당하는 데이터 2023년도 1월에 거래 건수 데이터 하나하나 볼 수 있고, 이 데이터가 아까 전에 1495개 데이터,
1495개 데이터를 피벗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벗 데이터를 활용하면 데이터를 요약하고 분석할 수가 있고, 이 데이터 요약한 걸 더블 클릭하면 필터 걸린 데이터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드로 여기 해당하는 모든 실거래 데이터가 중요하지만, 우리가 결국 중요한 거는 이 데이터를 요약해서 이런 형태로 봐야지만 이 데이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볼 수가 있죠. 이 데이터를 차트로 보고 싶을 때는 삽입에서 피벗 차트, 또는 여기 제가 차트에서 꺾은 선 차트, 이렇게 하면 차트가 나오죠. 이 데이터 이렇게 건수가 움직이고 있구나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쭉 아래로 내려가면 도, 시군구를 필터 걸어서, 만약에 내가 강남구 데이터만 보고 싶어 라고 하면 이 강남구 데이터, 나는 관악구 데이터만 보고 싶어 라고 하면 관악구 데이터, 이렇게 필터가 걸리면서 볼 수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슬라이서 기능을 활용하면 피벗 테이블 분석에서 슬라이서 삽입 있죠. 슬라이서 삽입을 선택하면 이렇게 슬라이서 삽입 창이 나오고, 우리 했던 대로 도1, 시군구 1, 동은 뭐 필요하면 넣는데 오늘은 제가 시군구 기준, KB 데이터가 시군구 기준, 그리고 미분양 데이터도 시군구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도와 시군구만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슬라이서가 나오고, 이 슬라이서를 슬라이서 여기 탭 있죠. 누르고 난 다음에 열을 3으로 하면 한 열에 한 개 행에 이렇게 열이 3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해당하는 지역을 선택할 수 있게, 지금 서울시만 선택했으니까 서울시 시군 구만 나오는데, 만약에 나중에 전국 데이터 했을 때는 해당하는 252개의 시군 구 데이터가 다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슬라이서 선택을 해주고, 이 슬라이서를 바탕으로 여기 슬라이서 선택하면 여기도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서울시만 나와 있어서 이렇게 서울시만 선택할 수 있지만, 만약에 내가 나중에 17개 도, 강력시를 선택하면 17개 해당 지역이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 항목을 선택하면 여러 항목 선택할 수 있는데, 이거 체크 해제하면 여러 항목 선택하면 이렇게 나오고, 서울시만 나오게끔 제가 선택을 하고,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만약에 전국 아까 데이터 나오면 선택하면 해당하는 데이터 지역 선택할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이제 여기서 우리 이 데이터를 슬라이서를 컨트롤 X에서 잘라내기 하고 난 다음에 여기 대시보드에 한번 붙여 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도와 시군구를 아래로 가져가고, 화면에 맞게 조금 줄이고, 이제 이렇게 하면 제가 미리 만들어 놓긴 했는데, 여기 제가 로우 시트에 오른쪽에 보면 미리 코드 번호, 해당하는 지역의 코드 번호를 가져놨습니다. 우리 시군구 250, 여기 세종시 하나, 세종시만 두고 전체 지역을 보면 252개의 시군구가 있거든요. 여기에 해당하는 코드 5자리 코드로 다 지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동까지는 10자리 코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 도는 여기 앞에 2자리, 서울이면 11, 부산이면 26, 이렇게 앞에 2자리, 대구면 27, 이렇게 해당하는 도는 앞에 2자리, 그리고 시군구는 5자리, 그리고 법정동, 해당하는 동의 데이터는 10자리 코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미리 codo.co.kr이라고 하는 해당 코드, 모든 데이터 코드 데이터를 정리한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 저는 해당하는 법정동 데이터 전체 가져오고 난 다음에 기본적으로 데이터 1번가에서 제공하는 이런 지역 데이터는 시군구로 기준이 되어 있어서 시군구 데이터 제가 미리 가져다 뒀고, 파워쿼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가 테이블 기능을 활용해야 된다 그랬죠. 처음에 데이터 가져왔을 때는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 이 데이터 아무것도 적용이 안 됐을 때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보통은 우리 셀 서식, 컨트롤 1 누르면 이렇게 셀 서식이 뜨고 윤곽선에서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 텐데,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해당하는 범위 선택하고 난 다음에 단축키 컨트롤 T 또는 삽입에서 표를 선택하면 표 만들기라고 뜨거든요. 그래서 머리글 포함은 첫 번째 행을 머리글로 보고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해당하는 테이블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이 좋은 게 뭐냐면, 나중에 내가 여기 밑에 예를 들어서 지역이 하나 더 생겼다, 나는 경남 지역이 하나 더 생겼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데이터를 그냥 선긋기만 해서 만들었을 때는 범위를 지정을 다시 늘려야 되는데, 테이블에서는 이렇게 경남이라고 해서 하나 더 하면 이 범위가, 방금은 이렇게 돼 있는 거 범위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내려서 범위를 지정한 게 아니라 자동으로 하나 더 추가되면 이렇게 범위가 적용이 되니까 테이블이 이런 기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이블 기능을 또 활용해야지만 파워쿼리로 활용할 수 있고, 제가 이거를 미리 테이블로 만들고 난 다음에 데이터에서 테이블 범위에서 테이블을 선택하면 이 데이터가 지역 마스터라고 해서 제가 가져온 거거든요. 이 테이블 이름을 표3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만약에 이름을 지역 마스터 2 하면 이렇게 해당하는 표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테이블 범위에서 를 선택하면 이렇게 표3 이름으로 해서 가져왔고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나는 피벗이나 표로 가져온 게 아니라 연결만 만들기 해서 이렇게 연결 정령을 해서 데이터를 엑셀로 로드하지 않고 파워쿼리에서 그냥 쿼리 형태로만 만들어 두고 내가 필요할 때 불러올 거야 라는 의미고, 이런 거를 제가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해당하는
범위 지역에 코드를 만들어 갖고 이 커리를 이렇게 연결 전용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필요 없을 때는 우클릭해서 삭제하면 되고 동일하게 지역 마스터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것도 하나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보여드리고 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하면 이렇게 코드를 자동으로 가져오거든요. 이 코드는 해당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제가 sumif 함수, 해당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값들의 합을 가져올 때 sumif 함수를 쓰는데 이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여러 가지 지역이 있다라고 하면 sumif 함수를 못 쓰겠지만 해당하는 지역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sumif 함수를 썼고 sumif 함수는 제가 기초교육 때 함수 설명을 드렸지만 이 함수는 처음에는 sumRange 여기 보면 sumRange라고 되어 있죠. 해당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합 열을 가져올 거고 첫 번째 조건의 열 그리고 해당하는 조건값 그리고 만약에 두 번째 조건이 있으면 두 번째 조건값 세 번째 조건값 이렇게 쓰고 저는 이 조건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해당하는 도가 시군구를 만족하는 코드를 가져와라 라는 의미로 sumif 함수를 썼습니다. 그래서 쓴 게 sumif 함수 쓰고 여기 로시트에 지금 코드는 코드 번호 여기 있으니까 해당하는 열을 선택하고 다음 두 번째는 만족하는 도는 AA열에 있어서 도를 선택하고 여기서 F4 누르면 여기 절대값 씌워지죠. 드래그 해도 위치 안 바뀌니까. 여기 YY열도 바뀔 일 없으니까 F4 눌러서 해당하는 절대값 씌워서 절대참조 씌워주고요. 이렇게 AA열 선택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는 도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값 두 번째는 또 로에서 AB열 시군구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값 그리고 콤마 대시보드 코드 여기 밑에 있는 D4셀 선택하고 엔터키 누르면 되는데 지금 제가 여기 D4가 아니라 C4죠. C4 여기 서초구 엔터키 누르면 해당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값을 가져왔고 이거를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아니라 도봉구 선택하면 해당하는 조건의 코드가 바뀝니다. 이 코드를 제가 연결해서 여기 로시트에도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놨거든요. 이 코드를 제가 그대로 해서 대시보드에 있는 B4셀 선택하고 시군구 선택하고 코드도 선택하면 여기 앞에서 제가 대시보드 시트에서 지역을 서초구라고 바꿨을 때 코드가 바뀌면서 이 로시트에도 이렇게 바뀌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시트고 이 로시트에서 제가 데이터를 다 만들어 놓으면 여기 앞에 대시보드 시트는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냥 차트만 만드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슬라이서를 만들어서 이걸 왜 가져왔냐 라고 하면 내가 모든 지역을 알고 그냥 나는 이게 편하다 라고 하면 그냥 강제로 이렇게 데이터를 수기로 입력해도 되는데 나는 그냥 이 데이터 피벗으로 이렇게 선택했을 때 자동으로 선택해서 이 데이터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제가 아까 시트1 여기 이름을 거래량 피벗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냥 이름 저장해주고 여기 해당하는 슬라이서가 방금 선택하면 이 해당하는 슬라이서가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도는 하고 아까 거래량 피벗 되어 있는 거에서 여기 첫 번째 있는 B1 그리고 서초구는 하고 거래량 피벗에서 동대문구 하면 이렇게 해당하는 피벗이 선택이 됐죠. 그래서 강진구 선택하면 강진구 바뀌면서 강진구 코드 서초구 선택하면 서초구 성북구면 성북구 이렇게 슬라이서를 미리 이렇게 피벗을 만들어 놨고 피벗에서 해당하는 슬라이서를 제가 만들어 놨죠. 도시군구를 가져왔고 슬라이서를 만들어 놓고 그 슬라이서를 이렇게 가져오면 이 해당하는 데이터를 선택함에 따라서 자동으로 대시보드 형태로 이렇게 데이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지금 아파트 매매가 서울시밖에 없어서 그런 거고 전국 데이터 넣으면 17개 도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데이터를 연결하기 위해서 미리 피벗으로 만들고 슬라이서 가져왔고 이거를 다시 해당하는 코드를 연결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해서 파워컬에서 폴더 가져오기 기능, 지난주에 교육했던 폴더 가져오기 기능을 했고 이제 그 다음번에는 웹크롤링, 지난주에 했던 웹크롤링 기능을 할 건데 제가 미리 이 로시트의 데이터 URL 주소는 미리 가져왔고요. KB, 매매, 전세, 그리고 여기는 미분양 주소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샘플로 KB 데이터만 한번 지난주에 교육했지만 오늘 복습 차원에서 어떻게 가져온지 한번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고요. 우리 창을 하나 열고 kbland.kr 하면 kb부동산으로 넘어가죠. kbland.kr 선택하고 엔터 치면 이렇게 KB 데이터 넘어오고 메뉴에서 로그인하고 난 다음에 데이터 허브 있습니다. 데이터 허브 들어가면 이렇게 KB 데이터 나오고 KB 통계에서 주택가격 동향주사 선택하면 KB 데이터로 넘어가죠. 여기에서 지난주에는 우리 가격지수 증강률의 아파트 매매 데이터를 가져왔다면 오늘은 가격지수 해당하는 2022년 1월 10일을 100으로 두고 해당하는 증감률에 따라서 해당하는 데이터를 100에서 앞으로 뒤로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 놨죠. 이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 이 데이터를 매크롤링 하기 위해서는 제가 FCB 개발자 도구 창을 눌러서 데이터를 봐야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F5 새로 고침 누르면 이렇게 쭉 하면서 우리는 이런 웹브라우저 형태로 보지만 여기 왔다 갔다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우리 웹브라우저를 구성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 이거 하나하나 선택하면 프리뷰하면 이렇게 미리 보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웹브라우저 어딘가에 구성이 돼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는 KB 매매지수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데이터 너무 많으니까 어떤 건지 모르겠어 라고 할 때 KB 데이터는 제가 여기 XHR 필터링 하면 이 중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다른 데이터를 크롤링 할 때도 마찬가지로 XHR에 있을 확률이 매우 높고 그 외에 다큐먼트 DOC나 필요하면 JS 형태로 있을 형태가 높은데 여기에서 여기 물음표 창 있죠. 물음표 창 선택하면 여기서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는데 그래서 89.361이 어디 있는지 조회할 때 89.361 다시 올에서 새로 고침하고 89만 한번 하면 데이터가 많이 나오죠. 여기 안에 데이터가 있는 거고 한 번 더 0.36 데이터면 여기 안에 89.36 해서 데이터가 들어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그대로 복사해서 만약에 붙여 넣으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여기 안에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었죠. 이거를 지난주에 교육을 했었고요. 여기서 원하는 데이터 가져오면 되는데 제가 지난주 교육했을 때 여기에서 미리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이 데이터를 여기 보면 여기는 그냥 해당하는 지수만 들어가 있고 또 날짜 데이터는 다른데 정리가 되어 있어서 데이터를 조금 활용하기가 번거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와 지수를 한 번에 가져오고 싶을 때는 여기서 점점점 3개 누르고 엑셀 저장하면 이렇게 데이터가 조회되면서 뜨거든요.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날짜와 시간 지수 데이터가 한 번에 정리되어 있는 데이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뜨고 닫으면 여기 보면 프라이스 인덱스 온리 위크 아파트 엑셀 요거 있죠. 이 데이터가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인데 여기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엑셀 저장 누르면 이렇게 조회가 되면서 데이터가 뜨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냥 흰색 표시가 되어 있고 엑셀이 완료가 되면 얘가 다른 형태로 바뀔 겁니다.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데이터 안에 우리가 원하는 날짜 지수가 한 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프리뷰에서 살펴보면 프리뷰가 미리 보기고 이렇게 하살표 옆에 되는 거 선택하고 또 하살표 옆에 되는 거 선택하면 점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데이터 리스트 안에 선택해서 또 들어가면 이렇게 전국 데이터 지역 선택하고 데이터 리스트 해당하는 날짜별로 24년 8월 5일날 89.36 0999 돼 있는 거 이 데이터 이렇게 정리되어 있구나. 89.361 돼 있던 거는 이 해당하는 3609 데이터가 반올림해서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고 아까 제가 파인드에서 찾았을 때 89.361 했을 때 조회가 안 됐던 이유는 이렇게 361이 아니라 3609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데이터가 안 나와 있었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우리 이 데이터 원하는 거 확인했으니까 그러면 이걸 복사해서 한번 새 창 띄워보고 조회해보면 이렇게 데이터가 확인할 수 있는데 아까랑은 다르게 여기는 지수가 있었다면 지금 데이터 로드되고 있죠. 아마 날짜와 지수가 한 번에 뭉쳐져 있을 겁니다. 이 프린트 적용하면 이렇게 해당하는 데이터 기준 날짜에서 날짜와 지수가 묶여져 있어서 여기서 데이터 가공하기가 편리합니다. 그리고 여기 잘 보면 여기 물음표를 기점으로 엔드키 그리고 엔드키 변수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앞에는 변하지 않고 이 엔드키로 연결되어 있는 변수를 바꾸면 데이터를 마음대로 가져올 수가 있는데 제가 참고로 01이 매매고 02는 전세라고 그랬죠. 02 하면 해당하는 데이터가 전세로 가져올 겁니다. 해당하는 데이터 01과 02로 해서 그래서 제가 웹크롤링을 할 거고요. 이 데이터는 전세 데이터 가져올 거고 이 뒤에 있는 거는 필요가 없는 데이터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고 지우고 그냥 엔터 눌러도 데이터가 크롤링 되는 거 확인해서 이 데이터를 제가 여기 시트에 보면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넣어드렸죠. 이게 똑같은 엑셀 주소인데 01은 매매 그리고 02는 전세 그리고 기간 2는 2년치 데이터 만약에 나는 5년치 데이터 가져오고 싶다라고 하면 5로 바꾸면 되고 10년치면 10년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 미리 URL 주소 넣어드려서 이거를 복사하고 난 다음에 데이터에서 웹 또는 아까 파워쿼리 이전 버전에서는 여기에서 데이터에서 가운데 있는 셋커리에서 기타 뭐뭐에서 웹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에서 웹 선택하고 난 다음에 이거 복사한 URL 주소를 그대로 붙여넣고 확인 눌러주면 해당하는 아파트 매매 데이터를 KB에서 파워쿼리로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 여기서는 그냥 새로 고침만 하면 데이터를 자동으로 가져올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처음에 화면들은 조금 느릴 수가 있는데 지난주에 교육했으면 아마 바로 화면이 로드 될 거고요. 여기서 데이터 바디 레코드 되어 있는 거 선택하면 옆에 선택하면 이렇게 미리 보기 할 수 있는데 레코드 선택하면 연두색은 한 번 더 데이터가 들어있다는 의미고 선택할 수 있다라고 했죠. 선택하면 이렇게 조회 가능하고 또 한 번 더 레코드 선택하면 데이터 조회 가능하고 데이터 리스트 안에 데이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선택하고 난 다음에 이 데이터가 옆에 미리 보기 창 하면 해당하는 지역별로
지역별로 데이터가 다 들어있는 거라서 여기서는 이제 레코드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테이블로를 선택해서 파워쿼리 테이블로 데이터를 담아둘 겁니다. 그래서 테이블로를 선택해서 데이터를 담아두시고 여기서 확인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테이블로 담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양갈래 하살표 있죠. 양갈래 하살표 선택하면 이 데이터를 펼칠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 레코드 하나하나 안에 데이터가 이렇게 다 담겨져 있고 이 데이터 리스트 안에 리스트 있죠. 이 리스트 안에 해당하는 매매 지수와 날짜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양갈래 하살표 선택하고 원래 열 이름은 접수 사용 체크 해제해야지만 컬럼 1의 세상의 지역명, 컬럼 1의 지역 코드, 컬럼 1의 지역명 이런 식으로 열 이름이 지저분하지 않게 된다 그랬으니까 원래 열 이름을 접수 사용 체크 해제하고 확인. 그 데이터 리스트 안에 여기 보면 레코드 돼 있는데 양갈래 하살표 선택하면 새 행으로 확장되어 있거든요. 추출하고 다시 양갈래 하살표 확인 눌러주면 해당하는 매매 지수와 기준 날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지역별로 구성이 최상위 지역명, 해당하는 도나 시군구 지역, 해당하는 도 레벨 1에 해당하는 지역이고 지역명은 이제 시군구 데이터. 그래서 여기는 레벨 1 그리고 레벨 2 해서 시군구의 아파트 매매 기준 일자별로 매매 지수 데이터 가져올 수 있고 여기서 제가 쿼리 이름을 여기 더블 클릭하면 이름을 바꿀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아까 열도 더블 클릭하면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더블 클릭해서 아파트 매매라고 쿼리 이름 만들게요. 여기에서 제가 형식을 적용 안 했지만 항상 이 형식이 오른쪽에 붙어 있으면 숫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 형식은 여기서 내가 10진수로 바꿔줘도 되고요. 안 바꿔도 얘는 다행스럽게 숫자로 되어 있으니까 크롤링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닫기 및 모드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서 하나 또 팁을 설명드리면 쿼리도 복사가 가능하거든요. 우클릭해서 복제라고 하면 이렇게 똑같은 게 하나 더 복사가 됩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쿼리 이름을 제가 아파트 전세라고 할게요. 아까 전세를 또 새로 가져오려고 하면 똑같이 닫고 난 다음에 웹 가져오기 클릭해서 해당 URL 주소 입력하고 방금 했던 것처럼 레코드로 담고 테이블로 담고 계속 양갈래 하살표 선택할 수도 있는데 전세 URL 주소가 아까 전에 매매 코드가 01로 돼 있는데 02로만 바꾸면 되죠. 매매 전세 코드가 01로 돼 있는데 전세는 02였죠. 아파트 전세에서 원본 선택하고 매매 전세 코드를 02로 선택하고 엔터하면 얘는 전세로 바뀌고 난 다음에 이 데이터는 전세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닫기 및 로드 선택하면 아파트 매매와 전세를 한 번에 데이터를 크롤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반복해야 되는 거를 제가 방금 쿼리 복제하고 난 다음에 미리 URL 주소를 알고 있으니까 02로 바꿔서 전세 데이터를 크롤링하고 이렇게 한 번에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로드되고 있고 아마 해당하는 데이터 이렇게 쿼리를 활용해서 가져왔을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매매, 아파트 전세 이렇게 데이터 가져왔고 제가 팁을 또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가 아파트 매매와 전세를 따로따로 피벗 차트를 활용해서 볼 수 있지만 한 번에 매매와 전세를 나는 한 번에 차트를 그리고 싶다라고 할 때는 여기 아파트 매매 쿼리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면 파워 쿼리 편집기 화면을 넘어갑니다. 여기에서 나는 한 번에 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 데이터가 아파트 매매지만 여기 옆에다가 아파트 전세 데이터 선택하고 여기에 원하는 값들 다 쭉 가져오면 되겠죠. 한 개의 아파트 매매 쿼리 안에 쿼리를 또 하나 가져오는 거를 쿼리 병합이라고 하고 여기 쿼리 병합 있죠. 이렇게 해서 한 쿼리 안에 데이터 아파트 전세에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를 쿼리 병합이라고 합니다. 이 데이터를 합쳐서 아파트 전세를 옆에 가져오면 나중에 피벗 차트나 피벗을 활용할 때 한 개 쿼리 안에 데이터를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쿼리 병합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아파트 전세 선택하고 난 다음에 이 해당하는 동일한 조건에 만족할 때 값을 가져오거든요. 이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거는 기준 날짜와 여기 지역 코드, 해당하는 지역 코드 10자릿수로 이렇게 지역 코드를 구분하고 있고 해당하는 일자별로 기준 날짜를 구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잘 보면 여기 기준 날짜 1, 지역 코드 2 돼 있죠. 만약에 제가 지역 코드 선택하고 기준 날짜 컨트롤 누르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 1, 2 돼 있죠. 그러면 여기 아파트 전세도 동일한 수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지역 코드 입력하고 기준 날짜, 지역 코드 입력하고 컨트롤 누르고 기준 날짜 이렇게 선택을 해야지만 이 해당하는 조건, 첫 번째 지역 코드를 만족하고 기준 날짜를 만족하는 데이터 값이 이렇게 일치합니다 라고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온 다음에 확인 눌러주면 아파트 전세 쿼리가 합쳐졌고 마찬가지로 양갈래 하살표 선택하고 데이터만 선택하고 확인 눌러주면 아파트 전세 지수 여기는 그럼 더블 클릭하고 매매 지수 여기는 전세 지수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닫기 및 로드하면 아파트 매매 쿼리 안에 해당하는 전세 지수도 한 번에 합쳐져서 가져올 거고 기준 날짜와 지역별로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쿼리가 로드되면서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 쿼리 병합에 대해서 제가 기능을 한번 소개해 드려 봤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쿼리 병합에 대해서 KB 지수를 할 때 소개를 안 해드린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똑같이 얘도 만약에 오늘은 제가 sumif 함수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오지만 이걸 만약에
삽입에서 피벗 테이블 범위에서 해서 해당하는 피벗을 그리고 기준 날짜에 매매 지수 값, 전세 지수 값 가져오고 지역명과 최상위 지역명을 필터로 가져오고 난 다음에 똑같죠, 여기도. 삽입에서 나는 꺾어선 차트 이렇게 그려놓고 피벗 테이블에서 슬라이서 삽입 선택하고 난 다음에 최상위 지역명 그리고 지역명 선택하고 레벨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뜨고 해당하는 차트를 레벨 1과 최상위 지역명 그리고 지역명 선택하고 난 다음에 레벨 1을 선택하면 해당하는 지역 레벨 1 지역을 선택하죠. 여기서 좀 슬라이서가 작으니까 제가 슬라이서를 탭을 선택하고 열을 세 번째 선택하면 이렇게 선택이 되고 지역명도 세 번째 선택하면 세 번째 선택이 되고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전국 데이터 보고 싶어 라고 하면 이렇게 전국의 매매 지수 2000 아까 22년 1월 1일 1월 3일 기준이 100이었죠. 그렇게 해서 해당하는 지수가 지금 보니까 100보다 쭉 해서 최근에 오르고 있긴 하지만 많이 아직까지는 전국 기준으로 90%가 조금 미치지 못하는 10%가 조금 떨어지는 수준이구나. 만약에 경기도 선택하면 100에서 90 정도 되는 수준이구나. 이렇게 해당하는 차트 보고 그다음에 옆에 피벗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피벗 차트 한번 소개를 했고 일단 아파트 매매 전세, 아파트 매매안의 데이터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가져오고 난 다음에 지금 하나 또 할 게 아까 전에 우리 KB 데이터 봤을 때 날짜 데이터도 가져올 수가 있었잖아요. 날짜 데이터도 여기에서 해당하는 전국의 8월부터 쭉 2022년부터 데이터 쭉 가져왔지만 날짜만 별도 마스터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한번 더 더블 클릭하고 여기에서 다시 쿼리 하나 복제하고 난 다음에 여기는 날짜 마스터라고 할게요. 날짜 마스터 하고 난 다음에 이 쿼리들 필요 없으니까 다시 X 하면 다 지워지거든요. 다 지우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데이터 바디 레코드 선택하고 데이터 레코드 선택하고 날짜 리스트 아까는 데이터 리스트였는데 날짜 리스트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테이블로를 선택하고 확인 눌러주고 난 다음에 여기서 아래 화살표 선택하고 이렇게 데이터 들어오고 난 다음에 여기를 10진수 하면 이렇게 해당하는 숫자로 바뀌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내림차순 정렬하면 해당하는 순서가 큰 값, 그러니까 가장 최근 값으로 들어올 겁니다. 최근 값으로 들어오고 여기서 닫기 및 로드하면 날짜 마스터로 해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날짜 마스터. 여기는 순수하게 아까 KB 데이터, 그러니까 2년치에 했으니까 2년치에 해당하는 날짜 마스터가 쭉 정렬이 될 거고 그 날짜가 최신 순으로 데이터가 정렬될 겁니다. 가장 최근 데이터가 2024년 8월 5일부터 2년치 데이터 2022년 8월 8일 이렇게 2년치 데이터가 날짜 마스터로 정렬됐고 여기에서 이제는 로시트 들어가서 이게 날짜라고 되어 있죠. 이 날짜 해당하는 지역의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 일단 날짜는 는 선택하고 우리 날짜 마스터 선택한 거에서 해당하는 날짜 선택하고 난 다음에 이 날짜를 더블 클릭하면 해당하는 2년치 데이터 제가 미리 만들어 놓긴 했지만 이 해당하는 날짜의 2년치 데이터가 들어왔고 제가 여기에서 매매 주간 변동률, 전세 주간 변동률, 지수 여기는 주간 변동률이 아니라 사실 지수죠. 매매 주간 지수, 전세 주간 지수. 그래서 이 지수 데이터를 가져오면 여기 수식을 걸어둬서 해당하는 데이터 지난주 대비 이번 주를 나누고 난 다음에 빼기 1을 하고 곱하기 100을 하면 해당하는 변동률의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변동률 값을 가져옵니다. 이거를 변동률 데이터를 크롤링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함수로 제가 일단 미리 만들어 놨고 우리는 이 매매 주간 지수, 전세 주간 지수를 가져올 건데 이것도 sum if 함수를 쓸 겁니다. sum if 함수는 해당하는 코드와 일자를 만족하는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 참고로 KB 코드는 아파트 매매 KB 코드 보면 알겠지만 10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을 때 도는 2자리 코드, 시군구는 5자리 코드, 법정동은 10자리 코드로 되어 있는데 해당하는 시군구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5자리만 있으면 되지만 뒤에 00000 0을 5자리 붙이면 해당하는 지역의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부산 여기 쭉 내려가서 용인시 기흥구 데이터 보면 41630 000 되어 있죠. 41630 000 만약에 기흥간에 파주시면 41480 000 그래서 끝에 5자리 0만 붙이면 되거든요. 그 0만 붙이기 위해서 제가 노에다가 시군구 아까 코드 그대로 가져왔는데 끝에 D2 여기 하고 엔드키 하고 다음에 양 끝에 쌍따옴표 하고 00000 0 5개 붙이면 이 코드가 들어가서 합쳐지죠. 해당하는 코드를 미리 만들어 놨고 여기에 sum if 함수를 써서 sum if 함수 sum if 즈입니다. 끝에 s는 복수의 조건을 만족하는 값을 가져오는 거니까 sum if 함수를 쓰고 난 다음에 첫 번째 sum range는 뭐냐 가져올 값은 뭐냐라고 하면 저는 여기 매매 지수 F열을 선택하고 두 번째 이제 조건 첫 번째 조건의 열은 어디니
일단 날짜로 선택할게요. 날짜 지열 선택하고 F4 절대값 씌우고 다음에 로우 시트에서 여기 날짜 선택하고 혼합천조 C열 앞에다가 붙여놓고 다음에 9번 여기는 날짜죠. 이제 두 번째는 해당하는 우리가 지역 코드를 만족하는 값을 가져올 거기 때문에 아파트 매매에서 지역 코드 여기 B열에 있죠. B열 선택하고 F4 절대값 씌우고 로우 시트에서 KB 코드 이렇게 F2 2의 두 번째 다음에 F4 절대값하고 엔터키 누르면 해당하는 지수 가져왔고요. 제가 원래는 이렇게 해서 옆으로 가져오면 그대로 전세값이 가져올 건데 지금 F열을 제가 절대값을 씌웠잖아요. 여기 앞에 이 절대값을 안 씌우고 가져오면 데이터 값을 안 가져옵니다. 아까 전에 여기 아파트 매매에서 잘 보면 기준 날짜가 여기 있고 매매지수 전세지수 있으니까 날짜를 이렇게 옆으로 가져오면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건데 이렇게 가져와서 이 데이터를 위치를 엑셀에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긴 하지만 새로 고침하면 또 위치가 또 바뀔 수가 있으니까 아파트 매매 더블 클릭하면 파워쿼리 편집기로 넘어와서 여기에서 제가 기준 날짜를 여기 옆으로 넘기면 기준 날짜 매매지수 전세지수 정렬되고 닫기 밀로드 하면 해당하는 파워쿼리에서 편집을 한 걸 엑셀에서도 동일하게 기준 날짜가 옆으로 가고 매매 전세지수가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파워쿼리 편집기에서 이렇게 가공하는 거 소개를 해드렸고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오고 난 다음에 여기 좀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해당하는 아까 전세값을 병합을 하기 때문에 속도가 조금 느려집니다. 그냥 데이터를 순수하게 가져오면 이보다 속도는 조금 빠를 건데 이렇게 어쨌든 가공이 돼서 이렇게 매매지수 전세지수 이렇게 바로 옆에 열로 붙었고 그럼 로우 시트 가서 지금 해당하는 조건이 바뀌었죠. F열인데 지금 C9열이 아니라 아까 전에 제가 기준 날짜를 옆으로 옮기면서 G열은 아파트 매매의 G열은 여기 매매 지수고 해당하는 지수를 만족하는 여기 G열이 아니라 지금 우리 기준 날짜가 여기 F열로 바뀌었죠. F열로 바뀌었으니까 FR 선택하고 절대값 씌우고 여기 콤마 요 사이는 여기 기준 날짜 씌우고 혼합천조 C열로 해서 C열이 옆으로 움직여도 변경되지 않게를 만들고 난 다음에 지금 제가 F열이 아니라 위치가 바뀌면서 아파트 매매도 다시 이거 만들게 지금 아마 들으실 때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아까 여기 아파트 매매 위치를 바꾸면서 좀 수식이 변경됐는데 다시 sumif 함수를 쓰고 아파트 매매에서 우리 가져오라면 매매 지수니까 G열 F4에서 절대값 씌우고 콤마 첫 번째는 기준 날짜는 F열이니까 F열 씌우고 선택하고 F4로 절대값 씌우고 콤마 다음에 아파트 여기 로에 들어가서 기준 날짜 선택하고 F4를 3번 선택해서 C열 앞에 절대 참조가 들어가서 혼합참조 옆으로 들어가 해도 해당하는 날짜가 옆으로 움직이지 않게 근데 9 앞에다 안 씌운 이유는 밑으로 내려갔을 때 해당하는 일자별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었고 다음에 콤마 그 다음에는 우리 코드 여기 KB 코드 만족하는 값 가져와야 되니까 아파트 매매 선택하고 코드가 지역 코드가 B열에 있죠. B열 선택하고 F4에서 절대값 씌우고 로우 시트에서 여기 KB 코드 만든 거 E2 선택하고 F4에서 절대값 씌우고 가져오면 아파트 매매 지수 가져오고 옆으로 복사하면 또 전세 지수 가져옵니다. 전세 지수가 여기는 제가 또 하나 실수한 게 여기 G열에다가 그냥 절대값을 씌웠죠. 아파트 매매에서 G열인데 전세 지수는 H열이죠. 이게 옆으로 들어갔을 때 이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F4를 한 번 더 눌러서 이렇게 절대 참조가 안 되게끔 해서 옆으로 들어가면 이제 매매와 전세 지수가 바뀌었습니다. 여기도 이제 절대 참조, 혼합 참조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조금 돌아갔지만 설명을 드렸고 이렇게 해서 더블 클릭하면 해당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서밋 함수들이 쓰면서 해당하는 일자밀로 데이터 값이 가져왔고 매매 주간 변동률은 제가 미리 수식을 써서 여기 이번 주 나누기 지난주 그리고 빼기 1을 하고 난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해서 변동률에 곱하기 100 한글 이제 퍼센테이지 값을 값으로 전환을 해준 겁니다. 이렇게 주간 변동률을 이렇게 만들어 놨고 그러면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가 미리 대시보드에서 차트를 미리 만들어 놓긴 했지만 이 차트 만드는 방법은 여기 해당하는 범위 선택하고 삽입해서 여기 차트 눌러주면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지는데 여기 보면 날짜도 이렇게 그어져 있고 매매 주간 변동률도 이렇게 쭉 그어져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데이터 좀 차트 만들기 힘드니까 지우고 난 다음에 매매 주간 변동률 선택하고 여기 해당하는 8월 20일 가장 마지막에는 그 지난주 대비해서 이번 주 나눌 때 수식이 그 지난주가 없기 때문에 값이 없는 걸로 나와서 그 앞에 한 주까지만 선택하고 난 다음에 삽입해서 꺾어선 차트 누르면 이렇게 차트가 그려지고요. 그래서 데이터 선택 누르고 난 다음에 가로 항목 축을 편집을 선택하고 선택해서 해당하는 날짜 선택하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날짜가 선택하면서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이 차트가 만들어질 때 여기 보면 범례를 위로 올리기 위해서는 우클릭하고 범례 서식에서
위쪽으로 선택하면 범례가 올라가고, 여기 보면 해당하는 가로축 일자 데이터인데, 일자 데이터가 여기 지금 데이터 사이에 섞여 있으니까 좀 보기가 그렇죠. 이 데이터를 우클릭하고 축 서식에서 레이블에서 축의 옆이 아니라 낮은 쪽 선택하면 이렇게 레이블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요거 난 다음에 서식도 만약에 도형 윤곽선을 검은색하면 가운데 검은색 줄로 하면서 이렇게 값이 보여지고요. 이런 것들을 제가 매매 주간 변동률, 전세 주간 변동률을 미리 차트로 만들어 놨고, 매매 지수, 전세 지수도 미리 차트로 만들어 놔서 여기 대시보드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차트 만든 거 한번 소개를 해 드렸고, 마지막 미분양 데이터는 조금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미분양 데이터 미리 URL 주소 제가 가져왔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소개했지만 국토교통부 미분양 치면 이렇게 미분양 데이터 보여지고요. 첫 번째 있는 걸 선택하면 해당하는 미분양 데이터 들어봤죠. 여기서 FCB 개발자 도구 창하면 이렇게 뜨고, 여기서 우리는 시, 군, 구별 미분양 현황 데이터고 2024년 6월까지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어 있습니다. 조회 누르면 해당하는 조회가 업데이트 되면서 쭉 우리가 URL 주소가 나오겠죠. 여기 어딘가에 우리가 원하는 이 데이터 값이 있을 건데, 일단은 여기 서울에 959 미분양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돋보기 찾기에서 파인드 창에서 959 선택하면 여기 959 안에 이 데이터가 들어가 있구나 알 수가 있고, 프리뷰 선택하면 미리 보기 창, 여기 안에 데이터가 들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 24년 6월에 미분양 959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 헤더지에서 이 데이터 URL 주소를 복사해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 KB 데이터는 여기 보면 겟 방식이라고 해서 이 해당하는 데이터가 모든 변수가 한 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 포스트 방식에서는 이 변수가 페이로드라고 해서 여기 안에 폼 아이디는 2082, 뭐 스타일 넘버는 128, 여기 Y, 스타트 데이터는 2024년 6월, 엔드 데이터는 2024년 6월 이렇게 해서 조건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포스트 방식은 여기 리퀘스트 URL 그리고 페이로드에서 이 변수를 합쳐서 크롤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합치고 엔드키 가운데는 항상 이렇게 엔드키 아니라 물음표가 들어가 있어야지만 중간에 값을 구분할 수 있고, 페이로드 들어와서 변수를 뷰 소스 선택하면 한 줄로 합쳐집니다. 이 데이터를 합치고 난 다음에 복사하고 이 물음표 뒤에 값을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이렇게 해당하는 데이터가 나오고요. 이걸 저장하면 이 원하는 데이터, 이 데이터가 들어갈 거고, 우리는 이 URL 주소를 엑셀 파워쿼리로 가져와서 데이터를 불러올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데이터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 이 스타트 데이터만 바꾸면 되겠죠. 내가 만약에 2년치 데이터 가져오고 싶다라고 하면 2022년 6월, 엔드 데이터는 2024년 6월 하면 해당하는 데이터가 2년치 데이터로 바뀌어서 들고 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미리 여기다가 데이터 값을 2024년 1월부터 2050년 12월 이렇게 변수를 바꿔놓으면 아직 2050년이 오진 않았지만 매번 종료되는 월을 바꿀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만 해놓으면 새로 고치만 하면 계속 데이터를 자동으로 가져오겠죠. 이렇게 변수를 바꾸고 난 다음에 똑같이 데이터에서 웹 선택하고 이 복사한 URL 주소를 붙여넣고 확인 눌러주면 파워쿼리 편집기로 넘어가서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 이것도 제가 지난주 교육했지만 오늘 복습찬에서 교육을 한 번 더 하는 거고요. 이 데이터에서 M365는 여기 파일 열기 형식에서 제이슨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제이슨 선택하면 이렇게 데이터가 바뀌어질 거고요. M365 아닌 분들은 아마 여기 원본에서 여기 이 톱니바퀴가 있을 건데, 톱니바퀴 선택하고 설정해서 파일 열기 형식을 제이슨으로 선택하면 엑셀 통합 문서가 아니라 제이슨으로 선택하면 확인 누르고 이렇게 하면 뜰 겁니다. 이 뜬 상태에서 데이터 리스트 선택하면 이렇게 데이터 뜨고, 똑같이 한 것처럼 테이블로 선택하고 확인, 그리고 여기 양갈래 해석표하면 데이터가 펼쳐지고, 원래 열 이름을 접수사로 사용 체크 해제하고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뜹니다. 여기에서 필요 없는 열, 이거는 컨트롤 누르거나 해당하는 범위 선택하고 시프트 누르고 딜리트 키 지워주면 지워지고요. 애초에 만약에 펼쳐질 때 내가 만약에 미리 나 필요 없는 열 알고 있어 라고 하면 여기 체크 해제하면 해당하는 열은 제외하고 데이터가 펼쳐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는 이름을 계약 연원이 아니라 연월이죠. 연월, 그리고 도 시군구, 여기는 미분양 데이터인데, 여기 우리가 연월을 2023년 다시 01, 2024년 다시 02 이런 식으로 대시가 붙어 있지만, 우리 아까 전에 KB 데이터는 여기 2023년 데이터가 지금 데이터가 대시가 없이 붙어져 있죠. 대시가 없이 붙어져 있으니까 이 데이터가 기준 날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나중에 합쳐질 때 좀 어렵거든요. 나중에 병합해서 데이터 가져올 때 우리 시군구 거래량 데이터도 대시 없이 데이터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대시 없이 바꾸기 위해서는 변환해서 여기 값 바꾸기 있죠. 값 바꾸기 선택해서 대시 선택하고 바꿀 항목을 아무것도 안 두면 확인 눌러주면 해당하는 연월에 중간에 대시 없이
이렇게 데이터가 정렬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 코드로 데이터를 불러오고 있는데 지금 서울에 종로구 데이터는 있는데 코드가 없죠. 근데 우리가 이 코드를 아까 제가 지역 마스터를 커리로 가져와서 연결로 가져온 이유가 여기 보면 코드 번호가 있고 아까 전에 제가 KB에서 매매 전세를 아파트 매매 안에 커리 병합 기능을 해서 한 번에 합쳐졌죠. 똑같이 여기 데이터도 더블 클릭해서 얘는 미분양이라고 커리 이름을 정해주고 이 데이터도 커리를 병합하면 여기 옆에 해당하는 시군구 코드가 병합해서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아파트 매매 전세 지수 병합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데이터 가져오고 도와 시군구를 기준으로 커리를 가져올 거니까 여기서 홈에서 커리 병합 선택하고 난 다음에 밑에는 지역 마스터 선택하고 도와 시군구 선택해주고 여기도 도와 여기 두 번째 있는 시군구 여기 도는 서울로 되어 있고 여기 서울, 전남, 정북, 경남, 경북 이렇게 되어 있고 도시는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이런 식으로 정렬되어 있어서 여기 요약되어 있는 도 그리고 2 시군구 그래서 1, 2 되어 있는 거 순서대로 1, 2 선택하고 난 다음에 선택하면 이렇게 만족하는 코드값 나오고 확인 눌러주면 지역 마스터가 합쳐졌고 여기 양갈래 화살표 선택하고 저는 코드만 필요하니까 코드 번호만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코드가 정렬됐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 개 속에 있는 이 개 합이 필요 없으니까 여기 선택하고 개를 체크 해제하거나 여기 텍스트 필드에서 포함하지 않음 그래서 개를 선택해 주면 이 해당하는 개 값만 필터링 돼서 데이터가 조회될 거고 우리 미분양 데이터 잘 보면 왼쪽에 붙어 있죠. 이 데이터 형식이 문자라는 의미니까 문자를 다시 선택하고 십진수 또는 정수해서 값으로 바꿔주면 오른쪽으로 정렬되면서 이 데이터도 값으로 정렬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데이터가 값으로 해서 미분양 커리가 엑셀로 불러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원하는 데이터를 각각 다 불러왔고 이제 이 로 시트에다가 정렬만 하면 됩니다. 여기 해당하는 거래량과 미분양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 날짜는 는 하고 제가 아까 전에 거래량 피벗 만들어 놓은 거에 보면 해당하는 연, 월, 이 데이터가 있죠. 그래서 선택하고 쭉 내려주면 이 데이터가 넘어오고 똑같이 또 옆으로 하면 매매 거래량 데이터 넘어오겠죠. 그리고 이 미분양 데이터는 는 sum if 하고 우리 미분양 시트에 여기 미분양 데이터 D열이 미분양이니까 D열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여기 우리 첫 번째 계약 연월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연월 A열 선택하고 콤마 로시트에서 날짜는 J열 있으니까 J9 선택하고 난 다음에 콤마 두 번째는 지역 코드를 기준으로 조건을 만족하는 값 가져올게요. 그래서 여기 코드는 2열 선택하고 F4 절대값 씌우고 여기 코드 D2 있는 거 F4 절대값 씌우고 이렇게 하면 미분양 데이터 들어오고 이렇게 쭉 내려오면 해당하는 데이터 아까 2024년 6월 데이터까지 있으니까 해당하는 데이터는 없어서 7월은 0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데이터 범위 선택하고 추천 차트 선택하고 난 다음 추천 차트 선택해서 이렇게 모든 차트에서 꺾은 선형 선택해도 되고 그냥 여기 차트에서 꺾은 선형 선택해도 됩니다. 이렇게 선택하고 난 다음에 다시 데이터 선택 들어와서 가로축 선택하고 날짜를 선택해 주고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확인하면 일자별로 선택하고 범례 서식을 우클릭해서 범례 서식 위쪽으로 올려주고 차트 제목 원하는 대로 있으면 정해주면 되고 이 차트도 동일하게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걸 잘라내서 대시보드가 이렇게 만들어 둔 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 우리 지금 로우 시트 안에다가 각각 필요한 데이터들을 다 가져왔죠.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여기서 필요한 차트들 제가 만들어서 대시보드에다 붙여놓고 이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해당 지역 이렇게 선택하면 거기 맞는 차트가 왔다 갔다 하면서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분양이 있으면 미분양 데이터 업데이트 될 거고요. 이렇게 지수와 데이터.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제목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 데이터는 B2열 여기 B2열에다가 제가 미리 만들어 놨고 여기는 그냥 는 해서 항상 문자를 할 때는 양 끝에 쌍따옴표에서 중간에 원하는 가로 뭐 이렇게 가로 넣어도 되고요. 이렇게 대가로 넣어도 되고 대가로 넣고 다음에 엔드키 연결하고 B4셀은 도를 나타내고 다시 엔드키 그리고 양 끝에 쌍따옴표하고 가운데 한 칸 띄우고 다음에 엔드키 연결하고 C4셀은 해당하는 시군구 그리고 엔드키 그리고 문자 입력할 때 양 끝에 쌍따옴표 그리고 부동산 대시보드하고 대가로하고 엔터키 해서 이렇게 이름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해당하는 이름 여기 그냥 삽입해서 도용해서 문자 만들고 여기서 위에서 는 입력하고 내가 미리 만들어 놓은 셀 위치하고 입력하면 이렇게 데이터 만들어지고 도형 서식에서 여기 뭐 글자 크기 한 20하고 좀 위치 줄이고 가운데 하고 도형 서식
가운데, 가운데 이렇게 해서 원하는 형태로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기존의 2주차에서는 미리 데이터를 제가 담아두고 난 다음에 이 로시트에서 하나하나 그때는 썸이프와 브이루커 함수를 써서 데이터를 만들었지만 오늘은 각각 데이터를 아파트 매매 데이터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미리 다운로드하고 난 다음에 폴더 가져오기 기능을 활용했고요. 다음에 아파트 매매 전세 KB 지수 데이터는 직접 웹크롤링을 해서 그리고 미분양 데이터도 웹크롤링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왔고 그 데이터를 가져올 때 커리 병합이라고 해서 그 각각 커리를 한 번에 합치는 기능에 대해서도 소개를 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져와서 사실 이거는 각각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제가 기초 함수를 써서 데이터를 가져놓은 법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그것보다 이제 조금 더 이제 실력이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6주차, 7주차 하면서 늘어났지만 이것들을 구성하는 방법 저는 미리 이 로시트를 만들어놔서 이 로시트를 바탕으로 대시보드에 미리 데이터를 가져와서 구성을 했지만 이 로시트를 구성하고 그리고 도시공구 코드를 이렇게 연결하고 다음에 방금 그 슬라이서 기능들을 미리 가져와서 이 해당하는 슬라이서를 선택했을 때 코드가 자동으로 바뀌면서 이 구성들도 이렇게 자동으로 바뀌는 그 데이터를 구성하는 것들도 나중에 되면 중요해지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엑셀 기초 교육을 하다 보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오는지 그리고 함수를 어떻게 쓰는지 위주로 교육을 했지만 이 구조를 어떻게 짜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을 크게 아주 깊게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다음에 제가 교육을 준비할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엑셀 파워콜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RPA를 활용해서 반복되는 것들은 자동화를 만들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성을 해야지만 이 데이터를 조금 더 쉽게 자동화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할 거고요.